자, 그래서 일단은 자 102페이지 1문단. 그래서 우리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이니까 왕이겠지. 자, 왕자리에 등극하는 자 그 행사는 어쨌든 그 첫 번째 천명을 양도, 그다음에 왕위 계승 정당성 확보, 그다음 백성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국가 행사로 자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가치 지금 앞에 나오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얘네들 얘기하는 거겠지. 여러 세 가지. 했지? 응. 자, 그래서 유교 국가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은, 요 이상적 가치가 담긴 방식은, 그 형태는, 이제 내용은 이상적 가치, 형태는 선양이라는 형태인데, 자, 선양은 이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술 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이 장자, 그지? 첫째에게 왕위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또 의미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천명을 받은, 그치? 그다음에 정당성을 가진,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자, 다시 이상적과 또 같은 말이겠지, 그치? 덕과 공공성, 요렇게 지금 집약이 된다는데, 자, 덕이란 여기 뒤에 나와 있듯이 공손부터 효도와 같은 개인적인 덕성은 물론이고, 여기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개인적인 덕성은 물론이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니까 덕 플러스 공공성, 즉 뭐야? 공적인 어떤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공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늘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천명을 양도받은 거하고 좀 연결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세적 가치관 어쨌든 간에 나라의 갑질 뭐 흉년이 들고 그치? 천재지변이란 누구 탓인 거야? 임금 탓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왜? 임금의 천명을 제대로 뭐야? 수행하지 못하게 이런 식 깔려 있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동양 철학 같은 걸 읽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니 요 정도는 어째 전제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보니까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 아니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 갖춘 자가 다스려야 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올라야 정당성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덕이 있는 사람이 공공의 그치 또는 공적인 어떤 목적으로 나라를 안녕을 그치 다스리는 그치 통치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서 이렇게 자 왕위 계승을 했다. 그래서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신의, 화목 이런 것들을 갖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인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지금 1문단에서 그러면은 자 선양이라고 해서 유교 사회에서의 즉위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크게 자 세 가지 어떤 이제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어쨌든 그 첫 번째는 자 천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정당성, 세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가치 조금만 더 우리가 자 상수를 한다면 결국 이 지금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덕은 물론이고 공공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함양, 이 인격 함양은 물론이고 공적인 그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조건으로 지금 이상적 가치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글에서 보시면은 자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교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선양이라고 하는 것이지. 각 국가별로는 이게 좀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는 우리 조선에서 또한 마찬가지, 어쨌든 여기 담긴 이런 이상적 가치를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게 실현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이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 또한 도덕성이 기초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요건 아까 우리 1문단에 나왔던 뭡니까, 이거? 그래, 군주는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 덕이 있어야 된다. 그치? 요 지금 이상적 가치, 바로 덕이라는 거. 그래야 지금 공공성 이런 것들, 그치? 또는 통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까지 이어갈 수 있더라고. 자, 그리고 조선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혈통에 따른 개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 사회에서 얘기하는 선양의 이상적 가치를 담은 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선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양 속에 담겨있는 뭐를
이상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지. 그치? 다만 그것이 선양이라는 형태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조선만의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어쨌든 자, 조선은 적장자 계통, 그치? 적장자 계승, 통에 따른 적장자 계승을 우선시했다. 자, 그리고 뒤에, 하지만, 자,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다시 여기 플러스 물결에서 덕의 계승자. 그러니까 혈통 적장자 계승도 우리가 따지지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치? 이상적 가치 하나였던 요 덕에 그치 지닌 사람이라는, 자, 요런 의미가 지금 이제 덧붙어. 어쨌든 간에 혈통 적장자 계승 우선이 깔려있긴 합니다만, 유교 사회에서 흔히 하는 거지, 우리가 이상적 가치, 덕의 계승을 이렇게 이어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조선사회도 유교 사회의 그 어떤 즉위식인 선양의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선양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선양의 가치를 이어받았다. 자,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고, 그래서 조선의 즉위식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자에 오르는 의식, 그 다음에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 반포, 이런 식의 세 가지의 어떤, 자, 의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너희들 딱 머리 딱 봤을 때, 그럼 봐봐.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이, 이나는 오화 개념이잖아, 그치? 명령 내린다는 건 왕이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이제, 유언은 뭐야,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실현하는 내용이잖아요, 가지고.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치? 왕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을 아마 나누지 않겠는가. 어쨌든, 대체로는 세 가지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자, 절차상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선양이 아니라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가 좀 뭐야? 군주란 덕을 지녀야 된다. 그치? 요런, 자,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문단 보시면은,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자, 수선, 두 번째 사위, 그 다음 반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조선 사회는 반정이 두 번 일어나요. 한국 사람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만은, 우리 두 가지 반정 언제 나타나? 인조반정. 또, 인조반정보다 앞서서, 중종반정. 그치? 여성분 폐했을 때.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인덱스는 없습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자, 수선은, 자, 하고, 기억부터 먼저 가보자. 인덱스 매겨져 있습니다. 자, 선왕이 생전이야. 그러면 저 선왕은 먼저 왕이잖아요. 그치? 앞선 왕. 그러면 아까 위에서 이 문단 마지막 즈음에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아니, 기본적으로, 생전에 후계자의 왕위를 물려주는, 즉,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치? 너 이제 왕해라! 이런 식의 상황들. 여러분, 문제 풀어 오셨겠지만은, 3번 문제입니까? 2번 문제입니까? 그 태종이, 그치? 이방원이가,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충녕대군한테, 그치?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한테 왕이 물려주잖아, 살아생전에. 요걸 이제 우리가, 수선의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니까 뭐야? 혈통 계승 우선이지만 다시 혈통 계승, 플러스 여기에서 뭐야? 덕의 계승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인덱스에 맞는 것이, 자, 통치자로서 최고 자질인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게 덧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요거는 당연히 지금 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전의 왕이 다음의 왕에게 직접, 그치?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 생전에, 그치? 선양과 유사지, 선양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얘들아. 그치? 선양과 유사한 거야. 우리 조선의 방식은 선양은 아니라고, 선양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알겠니? 자, 그리고 어쨌든, 수선일 때의 즉위식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이제 아까 살아있으니까 명령 내립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나 유언을 남긴다 했거든.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해요. 그러면 저 밑에 이거 별표쳐야 돼. 사양하는 글.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아마 집에 그 부모님 지인분들 오셔가 용돈 주면 늘 덥석 빤다 한 번쯤은 튕구나. 한 번쯤은 튕굽니다. 그게 조선놈의 미덕이라고. 마치 내가 뭐한 사람처럼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신에 욕심이 없다는 거 결국 뭐가 있다? 여기 이 글에서 맥락상 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 왕해라. 선왕이 그치? 왕해라 하더라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왕이 되긴 부족합니다라고 한번 튕구는 게 그게 뭐라고? 겸양의 태도. 이걸 겸양의 태도 한 글자 표현 뭐야? 이 덕이죠. 아니, 이런 층을 딱딱딱 맞춰줘야 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어쨌든 사양하는 것을 올리고 대보를 해서 선왕에게 돌려주면서 겸양의 태도, 덕을 보인다. 자, 이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뭐라고?
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뒤에 봐봐. 이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아니 이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자체는 사회하는 글을 몇 번씩이나 쓰고 그지 갖다 바치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후계자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혈통도 분명히 이제 우선순위 있지만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서 던 자질을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정당한 어떤 이제 상황에서 왕이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후 신하들의 경하나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건 새 왕의 즉위를 등극을 축하하는 백성들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이 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수선 가볼게요. 자, 수선은 또 기본적으로 선왕이 생전에 명령을 통해서 왕자를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쨌든 누가 후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거절이었나 뭐지? 사양하는 글을 올린단 말이야. 요거는 지금 교재에 겸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자신이 덕을 갖춘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덕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신하들하고 백성들 축하하고 그런 내용들로 흘러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문단 보시면은 사위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요거는 이 사자가 뭐겠노? 죽을 사자 아니겠나? 그치? 그러니까 선왕이 죽고 나서 선이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후, 그치? 그러니까 생전하고 친과 반대되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또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치? 이런 상황들 구분 잘해야 되겠죠. 공작, 진짜 목숨 걸고 물어볼 거니까. 어쨌든 선왕 사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맥락상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조선에서의 대부분 왕위에서는 이런 사위 이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졌고, 즉위식 절차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번쩍해야 되는 게 바로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맞이라서 내가 적장자라서 이렇게 물려받는 게 아니고 또 뭐에 대한 얘기 나오겠어? 또 덕에 대한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대. 또는 할배가 죽었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그럼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 슬퍼하는 효심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 효가 결국 한 글자로 또 표현한 뭐야? 덕이라는 거야. 그지? 내가 왜 여기서 갑자기 효 얘기하고 덕 얘기했냐면 1문단 5번째 줄에 덕은 공손, 겸양, 효도 이런 얘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걸 딱 끌고 왔을 때, 그지? 아까 겸양은 어디에서 나왔고 겸양이나 공손은 수선에 지금 나왔다. 그지? 그럼 사회에서 나올 건 뭐라고? 효와 관련된 덕이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떡밥해서 다 한다고. 맞지? 자, 그래서 어쨌든 수선은 다시 기억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즉위식 장소가 궁궐의 전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위는 이와 달리, 문에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문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애통해 하면 참아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찌 내가 왕자리에 그냥 오르겠냐 라는 것이 그런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효. 한 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니? 그래서 결국 뭐해? 그래.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이었지.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행해지는 즉위식이 행해진 장소가 좀 달라. 그 다음에 어쨌든 사후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었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또 반영이 되어서 이제 후계자의 반응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어찌 왕이 오른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대정전 이런 전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큰 궁궐들 얘기하는 거고, 문은 말 그대로 궁궐 밖에 문들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죽은 어떤 영혼을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고 보내는 그런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을 수가 없더라라는 마음. 효심에 입각한 덕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선왕이라는 효, 즉 덕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지? 이 왕의 즉위식은 선왕을 애통해하는 국상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그지? 즉위식이면서 국가의 어떤 조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옛 사람들 보면은 우리 상당하면 부모 상당하면 3년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물론 조선 후기에 뭐 이건 1년상이 아니라 3년상의 예성론직이라고 지랄병 했는데 그걸 따라서 어쨌든 간에 부모 종목 상황에서 내가 이거만 됐다 그지 덥석 받아버리면 덕이 없는 모습이다. 그지? 그래서 국상의 일부로서 그렇지 애도 추모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그래서 뒤에 봐봐. 그래서 새로운 왕은 왕이 계승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뭐에? 추모하는데 주목 집중했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 내 왕 됐다. 드디어 아빠 죽었다. 할 수 있어. 근데 겉으로는 뭐 한다고?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가 하고 막 3년 내내 막 또 1년 상하고 3년 상하고 그러는 거야. 그치?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즉위식이긴 즉위식인데 뭐 상복을 입고 그지? 그런데 상복을 입고도 어쨌든 간에 자 상복 먼저 입고 자 먼저라는 워딩 나와서 뒤에 또 뭐야 갈아입는 내용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이 어떤 임시 즉위식 같은 경우에 이뤄졌다 이겁니다. 상복과 일반복. 뭐 일반복을 여기서 말하는 뭐야? 뭐 임금 있는 용포 같은 거겠죠, 그죠? 이런 걸 입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상복을 먼저 입는다. 여기 좀 주목해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 한 글자 뭐야? 덕을 지닌 존재. 그렇지? 이며 그 마음을 즉 덕을 가지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문패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야. 다시 혈통 적장자 계승 우선이지만은 덕의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거겠죠. 아니, 자, 그래서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은 단지 다시 한 번 더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니까 혈통 계승자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다 덕의 계승자이기도 하다 이런 거야. 얘네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전부 다 뭐야? 이게 지금 선양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천명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그저 이렇게 또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까지.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 이렇게 가는데 다만 사후냐 생전이냐 이런 차이점 좀 있었고 그렇지 후계자가 어떻게 덕을 드러내느냐 애도 추모의 마음으로서 그렇지 덕을 드러내느냐 또는 사양 겸양함으로써 덕을 드러내느냐 이런 차이점 좀 있었습니다. 공간적 차이도 좀 있었고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단락인데 자 반정은 난세니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이제 조나 종이라는 것이 시호를 받지 못하는 왕이 딱 2명 있잖아. 누구 있어? 연산군 광해군. 그치? 연산군 폐위시킨 게 누구야? 중종이고. 그치? 그 다음에 광해 폐위시킨 게 인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자,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 세 번째로 반정이 있는데 반정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이제 바꾼다.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특징이 있다면 군사를 일으킨다. 동원합니다. 왜죠? 기존의 어떤 질서 왕위를 그치 강탈해버리고 일종의 그치 빼앗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기존의 왕 선왕이겠지. 근데 이때는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이때 뭐 폐주라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좀 비하해서 그죠 폄하해서 부릅니다. 자 어쨌든 선왕 기존 왕을 폐위한다 이거. 그치? 자, 끄집어 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이거 우리 한국 시간 말 배웠는데, 역성이라는 말 그대로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인 역성혁명이 바로 뭡니까? 이성계 위화도 했고. 고려 왕조는 누구의 나라였어? 왕씨의 나라였다고. 그치? 그런데 이 성계가 나라를 세움으로써, 그치? 성씨가 바뀐다. 그치? 이게 역성혁명입니다, 여러분. 맞지? 어쨌든 간에 이건 역성혁명이 아니라 왜 여왕국도 지금 어쨌든 반정도 우리 조선의 그치 즉 선양의 가치를 반영한 이 왕위 계승 방식이기 때문에 뭐가 혈통 적장자 계승이 우선시 되는 거야. 아무 사람이나 이 왕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족 중에서 덕이 있는 어진 사람을 또 뭐해서 추대해서 올리는 거겠지. 이게 또 있어야 돼 존재. 맞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역성혁명은 아니지만은 역시 기존의 혈통 왕족 중에서 그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왕인데 새로운 왕은 당연히 뭐야? 유덕함이 있어요. 그지? 유덕. 왜 그렇다고? 기존의 왕이 왜 폐위됐겠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고. 왜 폐위됐겠어? 왕이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폐위된 이유는 실덕했기 때문이겠지. 이를 실자.
그죠? 즉, 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은 당연히 뭐가? 그래, 덕이 있음을 강조 부각해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자, 명분이면서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그치? 유덕함 강조. 그리고 또한, 아까 군사를 일으켜서 같은 말 무력 사용이거든? 이거 층이 같게 만들어줘야죠. 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치?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이런 새롭게 추대되는 왕의 유덕함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래서 뭐 길이는 좀 긴 편입니다만은 그 내용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래서 반정은 어쨌든 임금 유언이나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왕이 물려주는 게 아니고 왕자를 뺏는 거거든, 사실상. 그래서 앞에 나왔던 수선이나 사기처럼 명령 유언의 형태가 아닙니다. 자, 선왕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끌어내리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들? 신하들의 의사 추대된다고. 그래서 중종반정 때 우리 뭐 박원종이라든지, 그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이런 사람들이 막 추대해가지고, 자, 올라갔지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 유교 질서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신하들이 자신이 모시는 왕을 끌어내리고 새 왕을 올리냐 이거야.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그치? 자, 유교 질서상 왕을 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형식상으로는 왕의 어머니라 부르고 우리가 대비, 그지? 대비마마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하지만은 겉으로는 신하들이, 그치? 자, 이렇게 다시 왕비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정당성도 이제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중종반정 같은 경우 뭐 자순대비인가 그 양반이, 그치? 이렇게 뭐 이제 뭐 연상군목하면서 막 이렇게. 자, 어쨌든. 자,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 당연히 이 사람은 뭐야? 내려온 사람은 덕이 없어서 그지 내려온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며 정당성을 추구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치? 그래서 어쨌든 반정은 되겠지만 군사를 일으킨 지금 상황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급박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즉위식을 이루고, 그다음에 즉위 후 내리는 교서에서는 아까 교서 이제 새로운 임금이 이제 즉위했다라는 알리는 글이었잖아. 여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 폐위된 왕의 패정, 고발, 민심 수습의 내용들. 그래서 반정이 정당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 요즘 말로 좀 탄핵하는 거지. 그지? 임금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새롭게 대통령 되신 분이, 그지? 그 이전 정권에서 사람 또 잡아놓고, 그지? 또 고발하고 지금 포토라인 앞에 세우잖아요. 그죠? 다 뭐 하는 겁니까? 참교당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지난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야? 패주가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 대통령이, 어디 있노? 새로운 왕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왕정으로 우리가 치환하자면 그렇다면. 자, 어쨌든 간에, 자, 반정이란 이와 같은 생전과 사후의 물려줌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려줌이 아니고, 그치? 말 그대로 기존의 왕을 폐위시킴으로써 새 왕을 뭐하는? 추대하는 것인데, 다만 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이 실제로는 누가 신하가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 유교 사회에서 어떻게 신하가, 그치, 임금을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누구의 대비의, 그치, 교지 같은 것들, 자, 받는 것으로, 그치? 이렇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비가 이제 또 교서를 내리는데 그 교서 안에는 당연히 폐주의 폭정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또 새로운 왕의 한 글자 뭐가 포함되게 됐어? 덕이 있다라는 것을, 그치? 또 강조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올라갈 이 집 왕족을 내가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당한 과정이었음을, 뭐, 명분상의, 그치? 뭐, 행위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아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족의, 그치? 혈통을 지닌 사람이고, 덕이 있는 존재, 요게 또 전체. 딱 맞춰주면 되겠지. 구조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전개방식 묻는 문제라서 이건 정답 5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유교국가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에 담긴 가치가 즉 뭐야? 덕, 그치? 뭐 정당성, 천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려 했는가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 자, 2번에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하고 자, 그 첫머리 누구나 태종 나와요. 자, 여러분 뭐 제 역사 좀 적어하는 친구는 알겠지만은 우리 태종 이방원은 죽고 물려준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물려줘요. 수선합니다. 수선. 그래서 내가 뭐 항상 수업 중에 뭐 태종 얘기, 이방원 얘기 나오면은 이방원 피해 군주라고 얘기를 하는 나는 참 이방원 좋아해요. 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뭐 할 수 있었어? 세종이 아주 이상적인 거지. 이 국가에 전념하고 그죠? 민생에 전념하고 뭐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거든. 왜? 그리고 아버지 이방원이가 반대자들 다 숙청해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세종 1인 독재 체제, 사실 뭐 독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왕정이니까 세종이 그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죠? 좋은 정치들, 어진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뒀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자 태종은 적장자인 원래는 첫째 양령을 세자로 책봉했었는데 그런데 자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야? 덕이 없더라는 거야. 이제 막상 세자로 책봉했는데 자 그가 왕이 되면 아 덕이 없으니까 이런 뭐야 천명, 정당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덕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자 결국 양녕대군에게서 천명이 떠나갔음을 인정했단 말이야. 덕이 없다. 결국 천명을 주부하지 못한 인물이다. 얘는 왕위를 못 물려받아. 그래서 세자에서 패해.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자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양녕의 이 아들 이제 양녕의 마지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했으나 양녕의 아들은 그치 어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야? 그래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의정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는 뭐가 따라야 될 법도 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진이 뭐가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적장자 물론 혈통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은 양령의 장자를 굳이 내세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 너의 셋째가 덕이 있는 혈통 아니냐? 덕이 있는 왕족의 혈통 아니냐? 그 셋째 충령이 바로 누구라고? 훗날 세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세자 책봉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2달 후 충령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수선을 했다. 되나? 살아 생전해 준다는 거니까. 아니, 선왕도 버젓이 살아있고, 그죠? 덕이 있는 그치? 존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왕위가 개선된 상황에서 누가 왕권에 도전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아주 이제 태평성을 이뤘죠. 자, 그래서 밑에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면 정답은 2번 선택지. 자, 그래서 태종이 처음에 생각을 바꿔서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잡는 기준으로 뭐를 그렇지 원래는 이제 적장자 이 혈통을 좀 우선시하다가 여기서는 그래 영의정의 말이 맞아 덕을 좀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 2번 이거 틀린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유교사회 이상 적장자 원칙하고 유교사회 이상은 우리가 덕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맞게라고 했으니까 그치? 3번에 태종이 양령을 세자에서 폐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충령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 아니지. 양령대군 폐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자를 정하면서 그렇지 여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충령이 적합해라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 충령을 염두에 두고 폐했다라는 이런 진술을 선호한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자 4번에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 2달여 만에 왕위를 물려준 것은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항상 이런 것들 내가 의심하라고 했잖아. 그지? 항상 선양 아니고 조선은 선양이라는 형태를 따르지 못했고 선양 속에 있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틀렸고 선양 틀렸고. 맞지? 5번 선했지. 영의정 유정현이 이 어진 사람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행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형제나 장자를 배제하자가 아니고 이거 지금 그래 그 형제 아닙니까? 그지? 양령의 우리 또 둘째 동생이 충령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배제했다라는 극단적 진술은 X 쳐야죠. 그치? 이 양반도 덕을 중시합니다만은 어쨌든 혈통도 중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정답은 2번이고. 자, 기억의 수선과 사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 2번 선택지는 어쨌든 공통점으로서 선양이 담고 있는, 선양이 아니고,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가. 맞지? 다음 2번에 하늘의 뜻, 천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은 왕위 계승이 발생하는 상황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의 차이는 살았냐, 죽었냐.
따라서 그치? 행해진 장소가 전과 문으로 나뉘었다. 다음 4번에 달리 나왔으니까 바로 쳐주시고, 자, 4위는 이 선왕의 죽음이란 특성이 반영이 되어서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까지는 좋은데 상복을 입은 상태를 유지가 아니고 상복을 먼저 입었다가 나중에 일반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지라는 워딩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비교도 전에 틀렸다. 네, 제발 이런 문제들 비교하기 전에 뭐하라고? 주어랑 수어랑 호응하는 적도 보라고 했어. 됐지? 정답은 4번. 5번에 뒤에서 왕이, 자, 후계자가 왕위를 사양하는 글.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있고 한 글자로 표현은 뭐라고? 그지?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또 4번도 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반정인. 요번에 이제 인조 반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치? 자, 광해를 패배하고 능양군, 우리 땡땡군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 사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 어쨌든 능양군을 자 훗날 인조죠. 새로운 임금으로 세울 때 왕 대비가 그렇지? 패위하고 대비마마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반정의 상황이구나. 그지? 그래서 자 교서를 내려 중의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럼 어쨌든 요 지금 교서에 담긴 내용은 선왕의 즉 누구 폐주의 폭정들, 그치? 고발하는 내용 나올 거고 새로운 왕의 덕이 있음을 알려준 내용 나올 것이고, 그치? 뭐 이런 것들로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교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즉 뭐야? 자 임금이란 뭐를 청명을치는 존재고, 그지? 뭐를 실현해야 된다고? 덕을 실현하고 그 덕을 통해서 개인적 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 공공성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런데 선조대왕께서 불행하게 또 적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장외 차례를 자 어기고 광해를 세자로 삼았는데 그 광해가 세자 시절부터 그치 뭐야 이미 뭐했다고 실다. 이거는 이제 이 폐위 그치 의 또 강의성을 또 이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치 우리가 왜 이 양반을 끌어내려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신묘 말년에 잠옷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것이 그치? 자 못하는 지시 없이 도리를 어겼는데 우선 그중 큰 것만을 거론하겠다라는 것은 뭐야? 그래 덕을 잃은 지금 이제 자 폐주였던 폭정들을 이렇게 쭉 서술하겠다는. 어제 그 뒤에 자 앞으로 뭐 하게 될 등극하게 될 능양군은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그치? 자 이거 뭐 드러내는 거야? 선조의 손자니까 혈통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쭉 생략하다가 밑에서 자 세 번째 줄에 자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묘사직이 다시 그가 지금 뭐 했으니까 그래 뭐 소평하고 그지 안정시키니까 이렇게 좀 되었다는 거. 그에게 뭐가 있다? 덕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위에 나가 선조의 대를 계승할 만하다. 부인 한씨를 책봉해서 왕비를 삼고 어쨌든 이와 같이 알리니 잘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왕들이 그치 능양군 딱 픽해가지고 대비한테 우리 이거 왕 시킬 겁니다. 교서 내려주세요. 해서 형식적으로 대비가 이런 글을 쓴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은 밑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4번만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선익지 보세요. 능양군이 선조대왕의 선조이자 손자이자 이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상명한 것 뭐라고? 혈통을 지금 강조 우선시하는 거야. 맞니? 그런 점에서 뒤에 자 이상적 가치관은 지금 뭔데? 자 지금 앞에 있는 손자이자 맏아들이다라는 것 혈통인데 뒤에는 이상적 가치관이라는 지금 뭐야? 덕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라는 인과가 그렇지 묶이면 안 된다는 층위가 다른데 주황색에 따라 주황색 나와야 되는 건데 주황색에 그치 노란색이 나와버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은 자 이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적어도 혈통 또는 적장자 계승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노란색이 빠져야 된다. 맞지? 정답 4번이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치? 보기만 길었지. 자 5번의 정답은 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뭐 얘기 나와야 돼? 1문단 얘기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다. 아니야 3번이다. 그래서 덕을 가진 자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공적으로 그치 이것을 확장할 수 있어. 그치 그렇게 된다면은 자 이런 뭐 어증 정치 그치 또 태평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이상적 가치관이 반영된 정답은 3번이겠죠. 자 특히 뭐야 1번 선택지에 뭐 이상적 쪽에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요게
이상적 즉위식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고 같이 내용을 이제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지? 그다음에 자 왕위 계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즉위식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얘네가 뭐 이제 축각을 올리고 그지 백성이 맞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되니까 직접 확인 좀 어렵고. 그다음에 자 후계자가 백성 및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죠. 이게 하늘과 이렇게 하늘이 뭐 내린 명에 따라서 이제 내가 임명됐으니까 뭐 즉위를 했으니까까지 좋은데 백성과 직접 소통한다라는 거지. 이런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맥락도 좀 어렵다. 5번에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당성 확보까지는 좋은데 개인적인 소유물인 국가 이게 지금 수식어가 잘못됐지. 이제 국가는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었다 뿐이지 정리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자, 213페이지 과학기출 12강 하겠습니다. 12강의 1문단까지만 읽고 잠깐만 쉴게. 자, 그래서 요 지문 지금 쌤이 프린트 준 친구들은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쉬었다가 읽을 때 그림을 좀 이제 확대하고 반전기를 끄고 내가 보여줄 건데 내가 미리 좀 설명할게. 너희들 너희들 교재로 공부할 때는 이게 너희들 잘 봐. 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막 지금 가는 선 같은 것이 막 표시돼 있어. 그치? 요거 좀 흑백, 내가 프린트한 건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칼라로 뽑으면 이렇게 보여. 머리에서 보면 약간 금 같은 거 가 있잖아. 그치? 여기 이제 원통에 이미 지금 홈을 파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기 지금, 자, 회전축이라는 것도 지금 뭐가 막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치? 요것도 회전축도 지금 V자 형태 홈이 미리 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이 원통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돌면.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내 설명 미리 못 하는 알겠지? 요거는 2문단도 나올 거니까. 일단, 자, 1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에 에디슨의 축음기는 1877년 지가 만든 중계 전신기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축음기가 메인 제재인데 이 축음기의 원리가 뒤에 나오는 아마 중계 전신기의 원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과학기술이니까 원리 과정이란 말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어쨌든 축음기, 그 다음에 중계 전신기. 전신이 아마 전기적 신호 같은데, 자, 전기적 신호를 받고 이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한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부호, 전기적 신호를 부호로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 우리 밀랍이 뭔데? 밀랍. 밀이 꿀밀자잖아. 그죠? 요건 이거 벌집 부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재고를 약간 맨들맨들한 종이 재질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벌집 재질 같은 거. 우리 밀랍 인형 이렇게. 어쨌든 종이 위에 밀랍을 먹여서 만든 회전 원반 핵심 부품인데, 자, 중계전신기의 원리다. 요거만 하고 내가 잠깐 쉴게. 자, 중계전신기에 일단,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 그러면은, 이 원판이, 그치? 원반이, 자, 밀랍을 입힌, 이 원반이 돌면서 그 위에서 철필이라고 하는 우리 연필 있잖아, 그치? 연필의 역할을 아마 처리하는 것 같아. 끄적끄적거리는 표시하는. 자, 그 원반 위에 철필이 전기적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서 뭘 만들어버린다고? 그 원반에다가 홈을 만든다고. 홈.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둥둥 파일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뭐 한다고 다시 뒤집어 어떻게 되겠노? 볼록 튀어나오지 않겠어? 그치? 이 볼록 튀어나온 걸 뭐라고 부른다고? 돌기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홈을 만들면 그걸 뒤집어서 돌기로 바꿔가지고 이 철필이 그치? 돌기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은 얘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원리거든. 그래서 에디슨이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걸 착안해서 원통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거기 저장된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축음기라는 것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얻었다, 힌트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축음기잖아. 음이 소리잖아. 소리는 우리 진동이에요. 파장입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아마 여러분 읽었을 때 계속해서 무슨 단어 나오더노?
진동이라는 워딩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뭐 해가지고 또 이제 이 홈의 형태로, 그렇지? 기록을 해서 이것을 다시 뭐 했을 때 감았을 때, 그렇지? 그 홈에 따라, 그렇지? 원래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를 지금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 이 소리가 곧 전신일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때 파이는 요 홈이 뭐에 진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홈 아니겠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요 원리를 반영하는 것.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읽을게요. 자. 혹시 이거 안 읽은 친구 있으면은 요 뒤에 2, 3, 4문 다 빨리 한번 읽어봐라. 자. 자, 그러면은 과학기술 12강 2문단 한번 읽어볼게. 자, 2문단은 쌤이 요거 그림 띄워놓고 할 테니까 여러분 본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제 설명이 지금 나오는데 이 문단에 따르면 완성된 에디슨의 추궁기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성, 자, 그래서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좀 이루어져 있다가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별 기능 역할들에 대해 상수를 하겠다. 자, 그림은 그런데 틀리기야. 그림은 뭐와? 자, 지금 이 수화장치하고 기록장치 요거만 지금 드러나는 것이지 재생장치는 지금 밑에 4문단에 나오겠지만은 원뿔 형태의 뭐다 금속관 그렇게 다르고 나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거 뒤에 설명 좀 하고 요 그림 보시면서 설명 한번 해볼게. 들어봐.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수화장치는 일단 짧은 관이야. 그럼 여러분 자 내가 표시할 건데 잘 봐라. 지금 여기 짧은 관은 짧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좀 요거밖에 없거든, 그렇지? 여기 좀 짧은 관 수화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뭐야 뻥 뚫렸고, 그럼 우리가 반대편은 지금 이 원통의 끝이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보인다면 지금 여러 개 반대편이 있을 건데 요 부분은 지금 뭐라 돼 있다고 얇은 지금 자 금속판으로 덮여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리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파장 진동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이 금속판이 뭐 한다고? 역시 진동 떨려요, 그치? 근데 여기 진동판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자,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작은 강철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이 핀도 함께 진동한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상 잘 여기 내부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요 핀하고 지금 원통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 거의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함에 따라서 소리냄에 따라서 요 금속판이 움직이고 강철핀이 움직이니까 내 진동 파장에 따라서 얘가 뭐 할까? 움직이면서 그렇지 원통에다가 문양을 낼 거라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기록 장치였다. 이거 기록이 아니고 뭐야? 수화장치. 자, 수화장치 이렇게 짧은 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관 안에 그치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왜냐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다른 한쪽은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자 소리가 들어가. 그러면 다른 한쪽은 금속판으로 그치 얇은 금속판으로 막혀 있는데 이때 금속판의 그 C자 끝에는 뭐가 강철 핀이 꼽혀 있다고. 이 핀이 아까 위에 나왔던 중계전식에서 뭐 철필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럼 어쨌든 금속판과 이 핀이 어쨌든 자 진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떨린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3문단 보세요. 자, 3문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록장치는 A, 인덱스 매겨져 있고 단독 문제 나옵니다. 자, 기록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노쇠로 만든대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요놈 얘기하는 거겠지. 요놈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원통의 둥근 옆면, 여기서 말한 둥근 옆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한쪽 끝에서 이제 반대쪽 끝까지 뭐 한다고? 우리 계속 말면서 이제 홈을 만든다고 이미. 그래서 내가 그림상 아까 내가 홈이라는 게 줄감기 쫙 그어져 있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요 원통에는 V자 형태의 그치? 자, V자 형태로 우리가 확대를 하면은 아마도 원통에 저 이제 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아마 이렇게 단면들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V자 형태로 홈이 파져 있을 거야, 뜻이. 아니,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때 이 원통형의, 그치? 이 원통의 또 중앙으로 지금 뭐가 하나의 지금 이제 또 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은 양 끝에서 뭐가 지금 이렇게 홀딩해줍니다. 고정시켜줍니다. 그럼 여기 베어링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장치의 강철핀 끝이 근접했다. 그렇지. 이제 수화장치에 나왔던 요 핀이, 그치? 자, 이 원통과 뭐 하다고 인접해 있다. 그치? 그러면서 다시 밑에 봐. 그래서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회전 쪽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는데 회전 쪽의 한쪽 끝에는 자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걸 돌리면 원통은 당연히 이제 고정된 강철핀 앞에서 회전을 할 것이고 축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뭐에 되어 있어? 얘도 지금 보면은 지금 홈이 파져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나사 볼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돌리면은 뭐 안쪽으로 오고 이제 또 풀면은 바깥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형태일 겁니다. 자, 어쨌든간에 요때서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 너희들 은박지 같은 거 있지, 그죠? 감싼 어떤 개념인데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준다. 근데 여기서 어떤 금속을 지금 감아주냐면은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거래. 그 이유 내가 좀 이따 여기 다시 필기하겠지만은 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는 여기 이 원통에다가 뭐 해줘야 돼? 핀으로서 그렇지 홈을 또 뭐해? 더 깊게 또는 뭐 얇게 새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새겨져야 된다. 그런데 이 새긴 게 갑자기 뭐야? 원상태로 돌아오고 탄성력이라는 게 뭐야?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잖아. 탄성이 있어가지고 새긴 게 말짱 원상태가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된다고? 원상복귀가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탄성이 없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추론해야 됩니다. 나는 요 문제 좀 아까웠던 게 요거 지금 문제 딱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지금 주석을 쓰느냐. 요런 추론 문제들 항상 너희들 사고해야 돼.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면 항상 3답이 머무르는 거야. 자 어쨌든 계속 해서 어딨노? 자, 강철 핀의 끝을 주석 박에 이제 닿게 조정을 해. 이제 완전히 붙여버린단 말이지. 붙으면 내가 하면은 여기서 떨릴 것이고, 떨림에 따라서 얘가 뭐 한다고 강철 핀이, 자, 이 주석 박에다가 어떤 모양 같은 걸 박아줄 거야. 모양 같은 걸 새겨줄 거야. 그러면 이제, 자, 어쨌든 이 진동 소리 값이라는 거, 파장이라는 고양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양 값에 따라서 그것이, 자, 홈이 좀 더 뭐 더 파이고, 덜 파이고,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소리가 말 그대로 기록된다. 되니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보시면은 그래서 일정한 핸들을 그지 일정한 속력으로 돌려주면 수화장치의 강철핀이 이제 진동을 한다고. 진동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주석 박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 자 밑줄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홈은 새겨져 있어 원통 자체에.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동을 통해서 깊이가 변하는 홈을 더 만들어준다는 거.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이때 말소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홈의 주석에 주석박에 새겨진다라고 가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록장치. 자, 그래서 기록장치 이제 핀이 있고 그지? 핀을 이제 자 원통 뭐를 감싼 주석박으로 감싼 원통하고 연결시킨다. 맞닿게 그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소리값에 따른 고유한 진동 그지? 파장에 따라서 이 원통 주석박에다가 그지 뭐가 그래 특별한 어떤 문양이 생겨질 거야. 깊이가 다른 거지? 깊이가 다른이었나? 변하는 홈. 그리고 이때 주석을 썼던 이유는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말은 잘 새겨지고 원상복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고유한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진동에 따라 문양이 새겨질 건데 그걸 이제 우리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새긴 걸 다시 이제 뭐야? 되돌리면 그치 무슨 소리? 그래 내가 지금 녹음한 소리 그대로 나지 않겠느냐 이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요 그림은 지금 여기 기록 장치까지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 그치? 자, 이제 재생장치 얘기할 건데 자, 4문단 한번 봐봐. 자,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장치는 하고 요건 이제 그림 필요 없으니까 자, 재생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이었는데 넓은 쪽은 열려있고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좁은 쪽이 이제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얇은 또 종이막으로 그치? 자, 또 팽팽하게 펼쳐진 종이로 막혀 있다. 그래서 자, 이거 종이막 으로 막혀 있는데 이 종이막의 끝에는 그치 뭐가 붙어 있냐면은 용수철이 붙어 있대요. 그치? 자, 용설이 있고 용설의 또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별표 쳐야 된다. 자, 용설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핀. 자, 이거 별표 쳐. 요 강철핀하고 아까 수화장치의 강철핀하고는 다르다. 그치? 아까 수화장치는 뭐야? 말 그대로 진동을 새기기 위함이었다고.
그럼 이번에 지금 재생장치이기 때문에 새겨진 그 홈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리딩해야 될 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는 뭐? 뭉뚝해야 된다고, 뭉뚝. 뭉뚝해야지 뭐야? 새겨진 그 홈에 따라서 얘가 지금 뭐 한다고? 그거 소리를 읽어낼 수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뭉툭한 강철핀인 그 이유는 얘는 더 이상 소리를 지금 뭐 하는 거? 새기는 또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뾰족하면 안 된다고요. 되니?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만약에 강철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마도 뭐하고 또 연결돼 있겠어?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그 그림에 그 원통 있잖아, 그치? 요 놈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겠니? 맞아? 이 원통하고 또 연결을 해놔가지고 이 지금 이제 홈하고 요 뭉툭한 강철핀하고 연결을 해서 뭐 한다고? 소리를 재생해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봐라. 자, 얘도 지금 진동, 그치? 그리고 그 진동이 용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그치? 어쨌든 요것도 진동이라는 것이 요 개념 소리 진동이니까 전달되어서 종이막을 통해 지금 뭐 나온다고? 자, 이렇게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니? 자,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자, 원통을 일단 뭐 해야 돼? 애당초 그지? 녹음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원상 그지? 자, 원래 위치로 되돌려서 새겨진 것을 이제 다시 뭐야? 그래. 재생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주석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맞닿게끔 요 부분이겠지. 이제 짧게 연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핸들을 그치 자 일정한 속력에 따라 돌리면은 강철핀 여기서 말하는 강철핀은 뭐야? 뭉툭한 강철핀이다. 맞지? 뭉툭한 강철핀이 지금 아까 뭐에 자 아까 수화장치에 있던 핀에 의해 새겨진 것이 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홈들을 따라 그치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선에 전달할 거고 그 용선이 다시 종이막으로 전달할 것이고 그 종이막을 통해 뭐야 증폭된 소리가 그치 우리에게 들릴 거라는 거야. 이해되나? 여기까지? 대부분 뭐 기본 원리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리가 원뿔형 나팔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어쨌든 나올 때도 뭐야? 진동이라는 원리를 쓴다라는 거죠. 이 소리 진동이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이때 녹음할 때보다 핸들을 빨리 돌리면 핸들을 빨리 돌리는 원통의 속력이 있지. 그러니까 원통을 돌리는 속력이 좀 빠르면 빠를수록 뭐다? 고음도에서 그래서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리면은 1배속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빨리 듣는 친구도 있잖아. 1.5, 1.75 또는 2배속으로. 네, 어떻게? 이 목소리가 이 톤보다 훨씬 높아. 에이 지랄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너는 0.25 어색히 뭐라는지 안 들려. 0.25로 들어. 어떻게 들려? 이것은 의지간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재생 속도에 따라서 음역이 높아지고 음역이 낮아지고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아직 재생 속도, 핸들을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음역이 이렇게 비례관계구나. 이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 추궁기의 그치 원리이면서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학기술 질문은 원리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 필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문단인데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할 때 소리란 기본적으로 뭐다? 진동이다. 나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음향적 지식이 있었다. 이것에 근거를 두었고 에디슨이 변별적 자질을 갖는 이 모음과 자음이 주석박에 강철핀으로 이렇게 이 독특한 홈을 남기는 걸 이거는 이제 수화장치의 홈, 강철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홈을 움직여 강철핀을 진동. 이때 강철핀은 누구 얘기하는가? 뭉툭한 강철핀 어디에 있는 재생장치에 있는. 이 정도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시켰을 때 원래 소리를 변별력 있게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던 음향학자들의 눈에는 또는 귀에는 이게 이렇게도 되네? 라고 이렇게 온전 성취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에디슨이 이건 음의 감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음향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에디슨의 추궁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힘들 또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추궁기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전기 이용 아까 전기적 신호 중계 전진기였잖아. 그 다음에 2번에 전동기를 원통 회전 아니 내 손으로 돌렸어요. 그치? 3번에 중계 전식이 계량이 아니고 영향을 받은 것이지 또는 힌트를 얻었지. 이걸 계량 고쳐서 그쵸? 새로운 기계로 만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서 박에 새기면은 그것을 다시 했을 때 그 박에다가 그치? 핀을 그치 연결해가지고 종이막을 진동시키면은 그 소리가 재생되는 원리. 정답은 4번이야. 이제 저 5번 별표.
강철핀으로 V자 홈을 아니 V자 홈은 이미 뭐야? 만들어진 거야. 그지? 강철핀으로 만드는 것은 V자 홈에 뭐? 그래. 깊이가 변하는 이런 홈들. 그치? 이걸 또 새겼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철핀으로 V자 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기록하는 과정이라 당연히 여기 지금 수화장치에 있는 핀을 얘기하는 걸 건데, 이미 지금 뭐야? 원통에는, V자 홈이 새겨져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위클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오지 않은 내용이겠지. 중계 전식이 차관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추궁기 발명했다. 차관 힌트. 다음에 자 에디슨의 추궁기는 강철핀의 떨림을 그치? 어디서 말한 강철핀의 떨림은 뭉툭한 핀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 핀의 떨림, 그 진동이 종이막으로 이어지고 종이막의 진동이 집중돼서 소리로 바꾸는 거지. 그런 원리들. 요건 이제 재생장치의 원리를 좀 얘기했고. 3번에 에디슨의 추궁기는 소리를 받아들일 때 수화장치의 얇은 뭐가 금속판이 그치? 진동하면 그 핀에 꽂혀있는 다시 금속판에 꽂혀있는 강철핀도 그죠? 같이 진동했다. 그래서 금속판 진동. 자, 4번에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할 때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계 반영 아니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노력, 이제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음향학자들이 추궁기를 통해서 그지 이런 뭐 접근도 가능한데 나는 알았지. 에디슨은 이걸 알았다는 건 아니거든. 그지? 에디슨은 이걸 몰라. 그냥 음향학적인 아주 간단한 지식만을 바탕으로 추궁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천재지.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전 속도, 재생 속도 올리면은 소리가 지금 뭐 했다고? 음역이 올라간다, 고음이 된다. 그치? 요건 아까 증가정보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A가 기록장치였어요. 그래서 이 원통과 관련해서, 그치? 자. 회전축은 양쪽 끝부분에 있는 나선 베어링이 지탱했지. 아까 이렇게 축 있으면 이렇게 지탱하는 거 있었잖아. 그치? 다음에 2번에 핸들을 돌리면은 노쇠 원통이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해서 축 방향. 그지? 왜 축에도 지금 뭐 있었으니까, 이제 홈이 있었으니까, 그지? 이렇게 나사의 원리에 따라서 돌리면 뭐 가까이 오고 멀리 가고 이렇게. 자, 이제 축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쪽으로 왔다. 자, 강철핀이 사람의 말소리를 깊이가 다른 홈으로 새겨넣지. 그래서 말하는 이 강철핀은 수화장치에 있던 핀이겠지. 이렇게 기록장치에서 깊이가 변하는 홈을, 그치? 다른 홈을 새겨 넣었습니다. 요번에 강철핀은 수화장치에는 핀을 얘기하는 걸 거야. 4번에 한 가닥의 V자 홈이 금속 원통 나선면으로 쭉 감싸고 있다. 이건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나선 모양의 V자 홈. 그 정도 5번이네. 자, 원통형이 주석박은 부드럽지만 탄성이 좋아서 하면 안 된다고. 탄성이랑 원래로 돌아가는 성질인데 원래 돌아가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색인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탄성이 없어야 돼. 이해됐지?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문제입니다. 자, 스코트의 소리 자동, 이 기록기는, 어쨌든 이거 기록기니까 1번 선택지 둘 다 기록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뭐 할까? 그래, 기억이 추궁기니까 니은과 공차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공통점 차이점. 그럼 너희가 보기를 읽으면서, 얘랑 뭐가 차이점이고, 이거 생각하면 읽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읽고 선택지에서 이걸 확인한다고? 안 되지. 그지? 자, 어쨌든, 자, 소리를 모으는 통시 끝에 박막 아주 얇은 막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박피술 이렇게 하잖아. 박자, 얇은 박자다. 자,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고, 이제 박막의 중심에는 철필D가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보니까, 박막, 철필D, 통비 해서, 그지? 이런 것들이 원통에, 그 다음에 저기 핀에,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금속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딨노? 여기 지금 박막이 금속판이고, 저렇게 철필 D가 핀일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추궁기에서 원통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필의 끝은 원통 A의 둥근 면에 닿아 있는데, 자, 이때 원통 면에는 그름을 입힌 지금 뭐가 있다? 종이가 담겨 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달라? 우리 추궁기에서는 이 원통이 주석박으로 감싸져 있었거든. 주석은 금속이었단 말이야, 금속. 그치? 그래서 종이 금속으로 차이점도 있고. 자, 그리고 핸들비, 여기 핸들도 있네요. 비를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서 통에 대고 말을 하면 결국 통 끝에 설치된 박막이 끌리면서 철필이 진동해서 그름을 입힌 종이에 흔적을 남기지. 흔적이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뭐였어, 우리가? 철핀으로서 그렇지 홈을 새기는 깊이가 변하는 홈을 새기는 거였다면 이번에 그렇게 종이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로 지금 뭐 한다고 2차원적으로 표현된다고.
근데 아까 홈이었을 때는 뭐야? 음법 패이는 거잖아, 그치? 패이는 건 몇 차원이 얘들아? 3차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3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 그니, 어쨌든 이 장치는 그림에 따른 흔적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말인즉슨 얘는 기록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것을 뭐 하진 않는다? 재생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소리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재생은 안 한다. 이런 내용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은 기록하고 기억은 소리 재생하지만은 니은 소리 재생하지 않는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곡선. 그지? 다음 3번에 자 모두 장치를 작동했을 때 원통을 일정한 속도. 그지? 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자 기록을 할 것이고 4번에 원통 표면에 따라 남겨진 흔적의 견고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게 크다. 왜 그렇다? 기억은 금속으로 박이 이제 사져 있고 니은은 종이잖아, 종이. 그지? 원통을 감싸고 있는 것이 금속과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속이 견고하겠죠, 더. 그지? 자, 그럼 정답이 이제 5번인데, 어쨌든 모두 말하는 소리를 진동이라는 것이 개념, 대원리는 같습니다만, 금속판 사용, 아까 우리 위에, 자, 니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요게 지금 보면은, 이 그냥 방막이라고, 얇은 막이라고 했지, 이게 금속 인제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 금속판을 사용한다는 건 기억은 가능하지만 니은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지 진동까지는 맞습니다만은 금속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기억은 가능하지. 그런데 니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되니 정답은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5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읽었는데 내일은 9강 인문예술 9강 11강, 그 다음에 주제통합 12강인데, 인문예술 9, 11은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주제통합 12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여러분 읽어오시면은 수업할 거고, 12시 30분 또는 2시에 수업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